자, 교재는 558페이지 10번입니다. 자,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기억 동그라미, 디귿 동그라미. 자, 기억번. 각 피의자별로,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 조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한다. 그리고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이번에 통신 제한 조치 기간은 3개월이 아니고 2개월입니다. 연장도 2개월이죠. 틀렸습니다. 자, 디귿번. 자, 중간에 30일 이내에 감청 대상이 된 전기통신 가입자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한다. 맞아요. 자, 리을번입니다. 자, 보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행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승인 신청하고 검사는 10일 내에 법원에 승인 청구할 수 있다. 앞에서 한번 풀었는데요. 10일이 아니고 14일. 그리고 검사는 법원에 7일이죠. 숫자 꼭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11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2번이죠. 자, 1번. 녹취서는 그 목적이 된 국가보안법 그와 관련된 범죄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 맞습니다. 2번. 통지를 해야 하지만 수사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앞에서 풀었죠. 수사 방해 우려는 통지 유예 사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해설 가보시면 유예 사유입니다. 두 가지밖에 없다 했어요. 꼭 좀 알아두시고. 3번입니다. 당사자 일방은 감청이 안되지만 제3자가 일방만의 동의를 받고 타방만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위법이 됩니다. 악, 우당탕탕 쿵탕, 이것은 사람의 대화가 아니죠. 사물 발생소리이기 때문에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2번. 옳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2번이죠. 1번에 전화를 끊지 않고 기다리던 중 나쁜 놈이네요. 자, 그 전화기 너머로 을병과 대화하는 내용이 들리자 몰래 녹음 떴죠. 이때 갑은 제3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화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통비법 위반이 됩니다. 위법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틀렸습니다. 증거 확보할 목적으로 구속수감 중인 갑에게 전화기를 제공을 했다. 그리고 그 갑이 을과 통화를 했는데 이것은 불법 감청이죠. 즉 수사기관은 요 갑에게만 동의를 받았지 타방에 해당되는 을의 동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법 감청이 되는 것이고 증거로 쓸 수가 없습니다. 제3자가 일방만의 동의를 얻어서 녹음 떴을 때는 통비법 위반이 됩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틀렸습니다. 일방이 몰래 녹음 뜨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거죠. 그렇죠?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제한하였다. 틀렸습니다. 밑에 나오잖아요. 당사자 일방이 녹음 뜨는 것은 위반죄가 안 된다. 자, 패킷 감청인데요. 옛날 규칙이라서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4번인데 1번 가면 그쵸?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었죠. 있었기 때문에 요 결정에 따라서 요 통비법이 이제 개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는 패킷 감청이 허용되는데요. 개정되어서 법조문에 실렸기 때문에 이것은 여전히 허용되는데 일정한 조건을 준수해서 할 때는 얼마든지 패킹이 가능해요. 그러한 제도적 장치를 다 이제 마련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자, 2번 갑니다. 사법경찰관은 14일 내에 법원에 청구를 한다고 검사에게 하는 거죠. 검사에게 청구를 하고 검사는 7일 내에 법인에게 승인 청구하고 하는 겁니다.
자, 승인 청구를 기각했다면 사법경찰관은 7일 내에 그 통신을 폐기하고요. 그리고 폐기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검사에게 송부를 해야 된다. 이때는 법원입니다. 폐기할 때는 법원이에요. 그 외에는 검사고요. 이 두 가지를 비교하시고요. 자, 폐기감청으로 어떤 관리에 관한 절차 위반에 대하여는 벌칙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그렇습니다. 이 폐기감청 절차 위반은 현행법상 조항을 두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해설 가보면 16조, 17조, 18조를 찾아보라 그랬죠? 거기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것은 맞는 질문입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2번, 3번. 1번은 뭐 당시 옛날 판례였기 때문에 이 2번, 3번만 좀 잘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14번 갑니다.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무전기는 전기통신에 해당하죠. 전기통신에 해당하는 겁니다.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대화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국가안전보장 공공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을 때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유예입니다. 통지 유예. 여기 나오잖아. 그쵸? 요 점은 앞에서 봤잖아요. 유예 사유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알선술해죄, 강간죄, 경매이철방해죄, 절도죄는 통신제한조치 대상 범죄이다. 맞아요. 이 알선술해죄가 이제 뇌물죄죠. 뇌물죄, 강간죄, 입철방해죄, 경매이철방해죄, 절도죄 출제 잘 되는 조문들입니다.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은 대화가 아니죠. 또 단순한 비명소리 탄식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화가 아니니까요. 15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1번입니다. 그래요. 무전기는 전기통신에 해당한다니까요. 타인 간의 대화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완료된 것은 감청이 아니라 했습니다. 자,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가 걸어오자 증거 수집하려고 그 전화 내용을 몰래 녹음됩니다. 이 사람은 누구죠? 두 사람은 전화 대화의 당사자잖아요. 당사자이기 때문에 몰래 녹음된 것이라 할지라도 당사자가 녹음된 것이므로 제3자가 녹음된 것이 아닌 당사자가 녹음된 것이기 때문에 위수증이 아닙니다. 제3자가 일방의 동의를 받고 타방의 동의가 없었다면 그때는 위반이 되는 거죠. 자, 16번.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3번입니다. 1번. 제5조의 범죄를 계획 실행하고 있거나 다른 방법으로는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하나여 허가할 수 있다. 그쵸? 보충성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앞에서. 폐기감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개정이 됐다고요. 이게 19년도잖아요. 감청은 이미 수신이 완료된 것은 포함되지 않아요. 3인 중에 한 사람이 녹음 떴다고 했을 때 이 한 사람은 3인 간의 대화에 가담 참가자이기 때문에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닌 거죠. 그래 통비법 위반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17번.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4번입니다. 1번에 강간죄, 협박죄, 경매이철방해죄 풀었죠? 협박죄도 가능해요. 2개월, 2개월 맞죠? 중대한 범죄 같은 경우에는 예비음모 단계에서도 통신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 살인죄가 그래요. 살인죄나 강도죄, 강간죄 이런 거는 전부 다 예비음모가 있잖아요. 그래서 통신제한 조치 대상이 됩니다. 제3자에게 도움을 받았을 때 제3자에게 집행 위탁할 수 있어요. 틀렸습니다. 18번.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1번입니다. 3개월 일이 아니고 2개월 일이라 하지 않았나요? 틀렸고. 자, 통신에는 우편물 전기통신이 포함됩니다. 공갈죄, 협박죄 대상이 되죠. 당사자 일방이 녹음 뜨는 것은 감청이 아니다. 맞죠? 그렇지만 제3자가 일방의 동의를 얻고 타방의 동의를 얻지 못했을 때는 위반이 된다 했습니다. 대상에는 전화뿐만 아니라 전자우편도 포함되고요.
그리고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공갈죄 대상범죄인 거 맞고요. 정답은 4번인데 통지할 필요가 있죠? 틀렸습니다. 자, 20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요 오타 나왔습니다. 요 3번으로 바꾸시면 돼요. 나머진 문제 없습니다. 답은 1번, 3번입니다. 자, 강간죄, 살인죄 포함된다 했죠? 경미 입찰방해죄 포함돼요. 사기죄는 포함되지 않고요. 근데 끊어보시면 사기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데 이건 해당한다고 해야 되니까요. 요것은 틀렸습니다. 2번 보충성, 최우수단성 맞죠? 자, 3번 보세요. 쌍방, 일방 나왔네요. 쌍방, 일방이 내국인일 때는 뭐라 그랬어요? 고등법원 수석 부장판사 허가 요한다 했습니다. 대통령 승인 아니에요. 대통령 승인은 외국인일 때 대통령 승인입니다. 4번 그 목적이 국가보안법 위반죄, 그와 관련된 범죄를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앞서 풀었죠? 맞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